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2월 25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감사하다는 인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아침 씁쓸한 날이네요. 어제 잠자기 전에 지표와 지수를 보신 분들은 잠이 아닌 상황으로 갔을 테고, 그냥 누워서 자신 분들은 아침에 깜짝 놀라시는 일들이 벌어졌을 거고, 오히려 더 빠질 거라고 포지션을 잡았다면 아침에 벼락을 맞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됐느냐? 한마디로 오늘 시장을,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집어드리면 저가 매수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은 공포감에 떨고 있었던 상황에서 전쟁 발발이라는 가장 인간 심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시초가가 급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시초가 급락하면서 마감이 되자 여기저기서 가격 매력이 빵빵 터지게 됐죠. 그 가격 매력에 대한 반발 매수, 그리고 일부 쇼 커버링도 같이 일어났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저가 매수가 나타나면서 폭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저점으로 보면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타났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금리가 많이 안 오를 거다라는 전망, 그리고 실질 금리가 조금 빠지고 있었다는 현장 상황, 이것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전쟁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중요한 모멘텀이 된 것이죠. 전쟁은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니야. 니네가 죽고 사는지 난 잘 모르겠고, 덕분에 우리 금리 떨어지니까 우리는 계속 투자하는 방향이 좋아졌네. 우리는 이런 씁쓸한 미국 시장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냉정해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냉정하죠. 그래서 숫자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의미를 함몰시키는 몰가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몰가치적인 것에 사람의 마음이 모두 가게 되면 인간도 몰가치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고난을 금식을 하셨을 때 사탄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너는 능력이 있으니 이 돌을 들어서 빵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빵을 먹어라. 그래서 너의 배고픔을 없애버려라. 그래, 너가 신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예수에게 사탄이 얘기하죠. 그런데 가끔씩 그 돌을 빵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빵을 먹을 수도 있겠죠. 예수는 그 빵을 거부했는데요. 그 돌을 빵으로 바꾸어서 먹은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 됐을까요? 돌이 됐을 것입니다. 네, 주식시장이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이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죠. 숫자는 의미를 몰가치화하게 하고, 그 몰가치는 숫자적인 미래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옛날 중세시대부터 이렇게 해갖고 유럽 사람에서 욕을 먹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 공부해보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유대인 싫어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유럽에 봤더니 이렇게 마음이 돌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개인적으로 조금 방송하기 싫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참 얘기를 해드려야 된다는 사실이 좀 마음이 좀 탐탁하지 않습니다. 자, 어제 시장 우리 핀비즈는 오늘 준비가 됐나요? 없으면 자, 하나하나 VIX 지수부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쫙쫙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보다는 지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 차트가 있으면 봉 차트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네, 봉 차트 한번 눌러주세요, 그냥. 네, VIX 지수입니다. VIX 지수.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이거 좀 며칠짜리, 일주일짜리인데요. 엄청 올랐었잖아요. 쫙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자 최고점을 쭉 올라갔다가 최근에 최고점을 찍었다 쫙 떨어지면서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지수 보시죠. 나스닥 종합지수 보면 그냥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나스닥 종합지수
자, 이게 네. 이게 지금 최근 일주일짜리, 하루짜리만 보면 그냥 계속 올랐으니까 잘 안 보여서 이거 일주일짜리 맞아요? 네. 좀 이상한데? 차트가? 네. 보시면 개파락을 한 이후에 바닥에서부터 어마무시하게 땡겼습니다. 네, 그렇죠. 개파락을 해서 완전히 개박살이 난 다음에 쫙 올라서 바닥 밑단에서부터는 무려 7% 폭등을 했어요. 예, 3.3% 오른 걸로 보여지지만 장 초반에 왕창 떨어져서 시작했기 때문에 장 저점 대비는 어마무시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달러 지수. 달러 지수 흐름 한번 볼까요? 네. 자, 달러 지수도 장중에 빵 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빵 하고 올랐다가 조금 분위기가 완화된 분위기는 저것 때문이에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빵 올랐다가 이거는 하루짜리를 너무 길게 봤는데 좀 짧게 보면 일주일짜리로 보면 일주일짜리 차트를 보면 훨씬 더 와 닿습니다. 어느 정도로 급하게 올랐는지 일주일짜리 차트 보면 급하게 올랐다 쫙 밀렸죠. 자, 이게 상황이었고요. 다 일주일짜리 차트로 다 봤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10년물 국채금리 볼까요? 네, 10년물 국채금리. 네, 10년물 국채금리 일주일짜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일주일봉도 보시면 금리가 급등했던 부분들이 쭉 빠지면서 장중에 쭉 2% 쭉 떨어졌다 다시 올랐다가 쭉 밀렸죠. 금리가 밀렸던 것이 다시 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험이 커지자 금리가 떨어졌다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끼니까 금리가 다시 조금 올라가면서 끝난 거고요. 자, 금 가격 일주일짜리 흐름이 가장 극명합니다. 지금 이번 일주일 동안의 상황들을 금 가격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거의 2,000불 가는 줄 알았어요. 2,000불 가는 줄 알았는데, 전쟁 위기가 커지자 안전자산으로서 확 돋보이는 흐름들을 보였다가, 가격이 싹 빠지는 흐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얼마나 극적으로 움직이는지 금 차트가 아주 잘 보여주죠. 네, 굉장히 극적인 흐름들이 요 며칠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WTI도 일주일짜리 흐름들 보면 일주일짜리 흐름을 봐야 요 며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감이 와요. 그래서 WTI 일주일짜리 흐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아주 극명하게 가격이 올랐다가 일주일 흐름이 잘 안 되네. 클릭이 잘 안 되네. 네. 요거는 지금 하루짜리 흐름이라 그림이 지금 보시는 거는 잘 안 나와요. 하루짜리 줄줄줄줄 빠진 것처럼 나오는데 그 전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쫙 빠지는 흐름을 WTI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당일로 제일 극적인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것도 다 일주일짜리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자, 보시죠. 줄줄 흘러내리다가 똑같습니다. 나스닥 지수하고 똑같아요. 모든 기술주에 다 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저점 대비 고점이 이거 거의 폭등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바닥에서부터는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뭐 3,150 정도인가까지 떨어졌다 3,400으로 끝났으니까 도대체 얼마가 오른 거예요. 그죠? 거의 바닥에서 10% 가까이 올라. 이게 오늘 이번 일주일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의 일주일짜리 흐름도 동일합니다. 보시면 장 초반에 $700 깨질 뻔했어요. 테슬라가 장 초반에 $700까지 떨어졌다가 쫙 올라오면서 $800로 끝났어요. $700 시작해서 $800. 저점 대비 고점의 고조차가 10몇 %가 13%가 넘는 거죠. 네. 그렇지. 13, 14%, 15% 가까이 되네. 14.5 정도가 저점 대비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초가에 테슬라 잡으신 분들은 오늘 팔으셔도 1년치 수익을 다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피해자는 누구냐? 러시아. 자, 러시아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러시아 한 달짜리? 러시아는 한 달짜리 정도 없나요? 네. 어쨌든 러시아 RTS 지수. 준비가 안 됐나? 러시아 RTS 지수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 진짜 넉마됐습니다. 러시아는 어느 정도냐면 그게 자 말로 설명드릴게요. 나왔나요? 저거는 이제 하루짜리고 더 길게 한 달짜리 한번 보여주세요. 일주일이나 한 달짜리. 한 달? 자 보세요. 한 달짜리. 저 위에가 얼마냐면 15,000원, 15,000포인트가 넘어요. 근데 이제 자 퍼센트 한번 보세요. 퍼센트. 자 퍼센트가 39.44%. 저 지수입니다. 지수가 39.44포인트. 무슨 똥주들 아니에요. 망할 그 관리 종목 똥주들 아니고 국가 지수가 하루에 39% 날라갔습니다. 자, 옵션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마 하시는 분들은 자, 러시아로 달려가야 되겠네요. 러시아로 달려가서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죠. 자, 1,500을 넘던 게 740이고 장중에는요. 6,000 정도까지 600까지 빠졌어요. 610까지 빠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얼마? 1,500포인트.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정말 며칠 만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 패자, 우크라이나에 계신 분들 패자. 다른 나라들은 뭐 아시아권은 깜짝 놀랐지만 미국은 뭐 별일 없었다. 뭐 이게 오늘 시장의 마감이라서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들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그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를 퇴출하는 제재안을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금융거래는 다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재가 뭐 이 정도면 뭐 금융거래만 하면 되네 이러면서 시장이 안심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슈가 어떻게 됐냐면 3월의 금리 전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네. 어떻게 바꿨습니까?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요. CME의 패드워치가 있죠. 패드워치가 3월달에 금리 몇 프로 올릴까? 이거 계속 그 퍼센테이지제잖아요. 어떻게 됐냐? 50bp 올릴 0.5% 올릴 그 마음이 전망이 7%까지 떨어집니다. 7%. 얼마까지 얼마였어요? 얼마 전까지 33%. 그죠? 더 올라갔던 적도 있고. 근데 33% 막 이랬는데 7%까지 떨어졌어. 그럼 금리 상황들은 어떻게 된다? 3월 달에 25bp밖에 안 올리겠구나. 라고 시장이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이구, 좋네. 어이구, 가격도 떨어졌고, 금리도 안 올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해주었는데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그동안 정책 정상화가 적절한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동안 언급해 왔는데,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기저 수요가 강하고, 노동시장은 타이트하고, 인플레이션은 높으며 강범해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근거가 바뀌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번 지정학적 이슈로. 그 다음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3월에 금리를 올리고 이후 몇 개월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제는 이제 이런 정도는 다 받아들여요. 시장이 워낙 많이 빠져서 금리 4번 올리는 거는 받아들이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미국의 중기적 경제 전망에 우크라이나 상황이 미치는 영향이 완화책을 제거하는 적절한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고려사항이 들어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금리 올리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영향을 좀 미치긴 미칠 거니까 좀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3월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전망이 50bp 가능성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확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고요. 자, 경제지표 4분기, 미국 4분기 4분 국내 총생산이 연율 기준으로 7.0%, 와, 미쳤죠? 7.0%에, 자, 이거를 보면, 자, 경제 성장률이 7% 나오면은, 여러분, 인플레이션 나오면 이제 쌤쌤이 치는 거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7% 나오는 거, 경제 성장률 7% 나오면 쌤쌤이 치는 거긴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라면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그쵸?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많은 사람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하는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가 죽으니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경제 성장률이 살아 있으면 괜찮다는 건데 그동안에 계속 연준 인사들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니 어떤 느낌과 뉘앙스가 있냐면 이번에 이제 고용이 살았고 고용이 사는 게 임금 인상과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해 보면 금리를 올려도 상관없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4-5번 올해 금리를 올릴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것이 지금까지 연준의 총재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의 중론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뭐다 얘기를 하지만 연준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일부러 보낼 애들은 아니다라는 거. 지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아주 재미난 엉뚱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의 졸탄 포자라는 스트래티지스트의 얘기를 연합인포맥스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엉뚱하고 재밌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준이 고용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용이 너무 좋고 구인난이 계속되고 임금 인상도 계속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세게 올려서 시장을 조져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고용시장이 이렇게 구인난이 있는 이유는 주택 가격 올랐고 주식 가격 올랐고 가상화폐 가격 올랐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일하러 안 나갈래. 나 정말 빨리 은퇴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 이러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근로의욕을 상실해서 구인난이 심화됐다. 그래서 연준이 50bp 금리 인상하고 막 빵빵빵 금리 올려가지고 금융시장을 작살을 내서 자산시장에 한파를 몰아닥치게 해. 그래서 평가산을 뚝 떨어뜨려서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돈 다 떨어졌으니까 일하러 나가야 돼. 나의 가상화폐가 아무것도 없어졌어. 나 주식 꽝 됐어. 나 망했어. 이래서 돈 벌러 나가야 돼. 이렇게 일부러 만들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졸탄 포자. 졸탄 포사르? 이름 진짜. 야, 진짜 이게 난 좀 이해가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소설가, 스트래티지스트는 약간 소설가이긴 해요. 근데 이런 정도까지 소설을 쓰나? 좀 웃기는 얘기죠. 만약 이분 말대로 한다면 지금 이번에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달성됐겠네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건 시티은행의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는데요. 22년도에도 디램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한 자릿수 중반대에 가격 하락을 할 걸로 보여지지만 현물가가 계약가 대비 현재 1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디램 가격이 상당히 견고할 것을 예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디램 제조사들은 여전히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22년 하반기까지도 디램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될 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전망이 밝다라는 애널리스트 분석을 내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동의가 되는 게, 지금 하이닉스하고요, 삼성전자가 D램 반도체 라인 증설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얘네들이 지금 증설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파운드리 쪽은 되게 장기적으로는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D램 쪽에 증설이 안 되면 D램 관계 업체들이 실적이 어떻게 될까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주식 공부를 해서 이제 하고 싶은데 가격 싼 게 없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야, 퍼 12하가 한 개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D램 증설이 없으면 오사트 업체들이 얼마나 더 좋아질까 조금 애매하고요. 그 부분 조금 애매하고 또 하나 지금 파운드리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하는데 오스틴 공장이 증설을 오스틴이란다. 요번에 텍사스 하기로 하는 거에 공장에 삽을 떠야 관련 장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삽 떴다는 얘기들이 지금 잘 안 들리네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 파운드리의 전망은 좋지만 파운드리 장비 관련 주식들의 투자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애매해져 있다. 왜냐하면 삼성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는 게 잘 안 보인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씁쓸한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신나게 말씀을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한국 시장은 어제 뭐 코스닥은 무려 3%나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야간 선물에서는 겨우 0.6% 정도 올랐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오르겠죠. 한 1% 정도는 오를 것 같은데, 어제 장 마감할 때 백어데이션이 2포인트 났습니다. 2포인트면 현물 환산으로 한 15% 정도 더 떨어질 거라고 봤던 거니까,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시장의 컨텐커가 1% 이상 좀 쫙 벌어져야 추세적인 상승이고요. 당분간 추세적 상승까지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뭐 반등은 당연히 하지 않겠느냐라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전망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